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다이어리 꾸미는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간 가끔 브이로그나 리딩 모먼트 영상에서 다이어리를 꾸미고 또 쓰는 모습을 담기는 했었는데 이렇게 아예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올리는 거는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오늘의 영상에는 컨셉이 있는데요. 바로 문화생활 다국입니다. 최근에 영화도 2편 보고 또 전시회도 다녀오고 했는데 그런 문화 생활을 하고 난 후에 감상을 다이어리에 적으면서 또 열심히 꾸민 게 있어서 그거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꾸미는 것만 담으면 좀 심심하니까 제가 본 영화와 전시에 대한 간단한 감상도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러면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크루엘라는 예전에 엠마 스톤 배우님의 캐스팅 소식이 떴을 때부터 간절히 기다린 영화였어요. 그래서 얼른 보러 갔었고 예상대로, 아니 어쩌면 예상보다 더 좋았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참고로 이 파트의 영상 가장자리가 좀 애매하게 잘리고 또 돌아가 있죠. 책상 위에서 구도를 잡는 게 좀 여의치가 않아서 이때는 구도가 이상하게 촬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영상을 막 회전시키고 자르고 확대하고 그랬었는데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디즈니 애니메이션 101마리 달마시안에 나오는 빌런 크루엘라의 이야기에 주목한 영화인데요. 그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크루엘라 자체의 과거를 보여준다기보다는 그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크루엘라를 일종의 재창조한 그런 스핀오프 영화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같은 인물이지만 별개의 영화로 봐도 되는 거죠. 크루엘라의 본명은 에스텔라인데 에스텔라는 어렸을 때부터 패션에 관심이 많았지만 동시에 어른들이 만든 규칙에 순응하지 않고 자기 주장이 분명했던 그런 아이예요. 그 때문에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떤 일 때문에 어머니까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혼자가 된 에스텔라는 런던 거리를 떠돌다가 제스퍼와 호레이스라는 두 남자아이를 만나고 이 셋은 도둑질을 하면서 살아가요. 에스텔라의 뛰어난 패션 디자인 감각과 솜씨, 열정이 이때부터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데 성인이 되어서 백화점에서 청소일을 하던 에스텔라는 어느 날 당시에 런던 패션계의 거물인 바로네스 백작 부인의 눈에 띄게 되고 백작 부인의 디자인 브랜드에 들어가서 디자이너로 본격적으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가 간단한 줄거리였고요. 물론 실제 영화에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가 있죠. 일단은 이 영화의 주인공인 엠마 스톤 배우님과 백작 부인으로 나오는 엠마 톰슨 배우님 두 엠마의 연기 합을 보는 게 너무나 즐거운 일이었어요. 물론 두 분 모두 연기를 잘하는 배우라는 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특히 욕망과 야망, 질투와 분노 같은 그런 강렬한 감정이 활활 타오르는 연기를 보는 게 너무 좋았어요. 엠마 톰슨 배우님의 악역 연기를 보는 게 저는 사실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와, 악역이지만 너무 멋있어서 보면서 진짜 빠져들게 됐고 그리고 엠마 스톤 배우님의 연기도 저는 엠마 스톤 하면은 라라랜드의 이미지로 지금까지 쭉 기억을 해왔었는데 이번 영화를 통해서 그 이미지가 한 번 더 갱신이 되고 더 넓어지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이 영화는 일단 이 두 엠마의 대결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봐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영화에 대해서 디즈니의 새로운 빌런이 등장했다 이런 식의 홍보 문구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저 역시 크루엘라에게 새로운 서사가 부여되고 그리고 더 입체적인 인물로 재탄생한 모습을 보는 게 즐거웠는데 착한 주인공이 올바른 방법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좀 더 파격적인 인물이 과감한 방식으로 저는 사실 크루엘라 편이 훨씬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하긴 하는 편인데요. 사랑이나 정의, 용서, 성장 같은 가치에 대한 디즈니의 태도가 적어도 이 영화 안에서는 사뭇 달라진 것 같아서 놀랍기도 했고 또 반갑기도 했어요. 이 부분은 스포와 직결된 부분이라서 더 깊게 들어가지는 않을 텐데 그러니까 예전에 나오던 애니메이션과 영화에서 취하던 그런 전통적인 가치관을 벗고 좀 더 현대 우리들과 더 맞는 이야기, 그러니까 현대 우리들에게 더 와닿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로웠던 것은 에스텔라, 즉 크루엘라와 백작 부인이 라이벌 관계로 나아간다는 걸 이제 예고편만 봐도 아실 텐데 이것이 단지 두 능력 있고 야망 있는 개인의 갈등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역사와 문화적인 맥락과도 이어진다는 게 너무 흥미로웠어요. 이 영화의 배경이 대략 1960년대에서 70년대 즈음인데요. 크루엘라와 백작 부인의 갈등은 그 당시에 펑크 록 문화의 등장과도 연관돼서 그려져요. 크루엘라의 파격적인 패션이 펑크의 반항적이고 저항적인 이미지와 이어지고
이를 통해서 백작 부인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은 물론이고 어릴 적부터 자신을 억압했던 기존의 체제에 대한 어떤 저항으로까지 삼는 거죠. 굉장히 분명한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항과 관련해서. 사실 영화를 보는 당시에는 이런 이미지가 있지 않을까? 저런 문화의 등장이 실제로 어떤 역사적인 맥락과도 닿아 있지 않을까라고 유추를 하는 정도였는데 영화를 보고 나서 찾아보니까 실제로 이런 시대적인 또 문화적인 배경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이 영화가 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어떤 역사적인 흐름과 연관해서 이야기를 풀어냈다는 것도 이전에 나왔던 디즈니의 많은 애니메이션이나 영화와는 또 다른 점이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제가 디즈니의 모든 영화를 본 건 아니기 때문에 확언할 수는 없지만 제가 지금까지 봐온 디즈니 영화 중에서도 어떤 그런 역사적인 그런 문화사적인 내용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더불어서 눈과 귀가 즐거운 영화이기도 했는데요. 패션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화려하고 과감하고 정말 멋있는 의상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와요. 진짜 이 영화는 제작비가 얼마나 들었을까? 특히 의상 제작에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화려하고 OST도 그 귀를 확 사로잡는 음악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진짜 지루할 틈이 없었어요. 정말 한 2시간 남짓 됐을 텐데 그 시간이 진짜 너무 즐거웠고 이 영화는 꼭 보시기를 추천을 합니다. 기왕이면 영화관에서 좀 더 큰 화면으로 보시는 거를 추천을 하고요. 네, 저는 이렇게 첫 번째 다큐를 완성을 했네요, 어느새. 컴퓨터로 인쇄한 크루엘라 사진에도 이제 남은 스티커를 좀 붙여서 꾸며봤고요. 최근에 봤던 영화 중에 가장 즐거웠던 영화, 그리고 가장 강렬했던 영화, 이렇게 꾸미기를 마무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기록한 건 제가 최근에 다녀온 전시회, 시대의 얼굴, 셰익스피어에서 에드시런까지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하고 있는 특별 전시이고요. 셰익스피어와 엘리자베스 1세부터 브론테 자매, 처칠, 비틀즈, 에드시런까지 영국을 대표하는 여러 인물들의 초상화와 사진을 전시하는 전시회예요. 영국 국립초상화미술관의 소장품을 전시한 거라고 하고요. 명성, 권력, 사랑과 상실, 혁신, 정체성과 자화상이라는 주제로 나누어서 구성을 해두었더라고요. 되게 가보고 싶었던 전시회였어요. 영국 문화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또 익숙하기도 하고 원래 영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좋아해서 더 보고 싶었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셰익스피어와 엘리자베스 1세의 초상화 원본을 눈앞에서 볼 수 있는 전시회예요. 무려 400년 전, 몇백 년 전의 인물들의 초상화를 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내가 놓치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을 했었고 어렸을 때부터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종종 다니던 편이었는데요. 사실 어렸을 때는 나 여기 가겠어요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주로 누가 정해준 전시에 따라가거나 혹은 견학을 하러 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다지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전시회를 아예 안 가는 시기도 있었고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문득 이러이러한 전시회가 있다면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은 어떤 전시를 하나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슬쩍 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 전시를 발견을 해서 다녀오게 된 거예요. 아까 영국 문화에 관심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사실 무언가를 배우고자 간 건 아니었고요. 그냥 그 작품들이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어서 갔다고 말하는 게 사실은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내가 살면서 셰익스피어의 초상화를 직접 볼 기회가 얼마나 있겠나 하는 말도 하기도 했었고 그런데 확실히 아는 인물들 혹은 관심이 있는 인물들이 많다 보니까 더 재미있더라고요. 뉴턴이나 브론테 자매 같은 근대 인물들 뿐만 아니라 오드리 헵번, 데이비드 베컴, 비틀즈 등등 현대 인물들 초상화나 사진도 많고요. 이런 식으로 제 기억에서 연관된 내용을 꺼낼 수 있는 인물들이 많았어요. 설령 그게 나 이 사람 이름 고등학교 때 세계사 교과서에서 봤어.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봤어 정도의 기억일지라도 제 머릿속에서 뭔가 끄집어낼 수 있는 게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진 촬영이 가능한 전시라서 마음에 드는 작품이 있으면 또 사진도 찍고, 처음 본 사람의 초상화라도 뭐 눈빛이 강렬하거나 분위기가 좋거나 하면은 이름을 기억해서 오기도 하고, 설명을 하나하나 다 읽으면서 배우고 익히고 적어오고 예술이나 역사에 관한 뭔가를 느껴야 한다라는 그런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그냥 제가 뭐 관심 있는 인물들 있으면 몇 번 다시 돌아가서 보기도 하고, 또 관심 없는 인물들은 그냥 지나가기도 하고, 그런 여유로운 산책 같은 느낌?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는 게 좋았고, 참고로 팸플릿을 저렇게 많이 잘라서 붙이면 내용은 어디에 적나, 글씨는 어디에 쓰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페이지는 팸플릿을 붙이고 꾸미는 것으로 꽉 채운 페이지이고요. 다음 장에 이제 전시회에 다녀온 감상을 한 페이지 가득 적었습니다. 개인적인 내용이 많아서 따로 보여드리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뭐 본격적인 일기는 다음 페이지에 썼고요. 이 전시회도 시간 되시면 한번 다녀오시기를 추천을 해요. 제가 갔을 때는 비가 와서 그러지는 못했지만 박물관 앞에 연못도 있고 막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좀 탁 트여 있어서 날씨 좋을 때는 걷기도 좋잖아요. 조용히 휴식을 취하고 싶을 때, 근데 뭔가 문화생활도 좀 하고 싶을 때 한번 가서 보시기를 추천을 합니다. 이 전시는 여름까지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후에는 이제 이 작품들이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돌아가기 전에 한국에 있을 때 여러분도 가서 많이 보고 오시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다꾸가 완성이 되었어요. 팸플릿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꽉 채운 페이지라 저는 마음에 들었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짧게 메모한 부분들도 있고, 네,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는 디즈니와 픽사의 애니메이션 영화 루카를 보고 왔습니다. 이제 여름이잖아요. 바다에서 헤엄치는 모습도 좀 보고 싶었고, 물소리도 듣고 싶었고, 또 이 영화가 이탈리아 마을의 풍경을 잘 보여준다라고 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가서 보고 왔어요. 일단 간단한 줄거리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 영화의 주인공은 루카라는 이름의 남자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인간이 아니라 바닷속에 사는 바다 괴물인데요. 루카는 부모님으로부터, 특히 엄마로부터 과한 보호를 받으며 자란 아이입니다. 동시에 물 밖의 세계의 호기심을, 그러니까 두려움이 섞인 호기심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요. 어느 날 알베르토라는 남자아이, 같은 바다 괴물인 이 남자아이가 루카의 앞에 딱 등장을 해서 물 밖의 세계를 내가 잘 안다 라고 말을 해요. 루카는 얼떨결에 알베르토를 따라서 물 밖으로 나가게 되고, 거기서 자신의 몸이, 그러니까 자신과 같은 바다 괴물의 몸이 물에 있을 때는 바다 괴물 본연의 모습이지만 물 밖에 나가서 물이 마르면 인간의 모습으로 변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게 인간들이 사는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점점 커지고 마을에서 사는 인간 여자아이인 줄리아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바닷속의 모습과 바닷속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제가 들어갈 수는 없으니 이제 영상으로 보는 거를 좋아하는 편인데, 뭐 이 영화는 루카가 바닷속에서 나와서 물 밖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주로 보여주는 거기는 하지만, 그래도 영화 내내 물이 막 찰랑찰랑거리는 모습을 보는 게 이제 진짜 여름이 되었구나 라는 기분도 들었고, 되게 무해한 아이들이 나와서 무해하게 자신의 꿈을 펼치는 이야기였어요. 물론 등장인물 중에 이른바 악역을 자처하는 진짜 짜증나고 얄미운 애도 있기는 한데, 영화의 주인공인 루카와 알베르토 또 줄리아는 너무나 사랑스럽고 또 순수한 아이들이고, 디즈니와 픽사의 애니메이션 영화들이 공통적으로 담고 있는 주제가 있잖아요. 우정과 꿈, 뭐 더 큰 세계로의 모험, 성장, 도전 이런 것들, 그런 주제가 일관성 있게 담긴 영화였어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주제이고 또 그런 서사이죠. 영화의 전체적인 톤도 익숙한데요. 그런 익숙함이 주는 어떤 편안함이 분명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디즈니와 픽사 영화를 보고 자란 관객들의 경우에는 그들이 만든 어떤 커다란 세계에 다시 들어가는 듯한, 마음의 고향으로 들어가는 듯한 안락함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저도 부담 없이 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보고 왔던 영화인데, 물론 너무나 익숙한 흐름이어서 내 인생 최고의 디즈니 뭐 픽사 영화야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이탈리아의 작은 바닷가 마을의 풍경이나 사람들이 뭐 집 앞에 나와서 젤라또도 먹고 자전거도 타고 분위기 좋은 음악도 흘러나오고 이런 요소들 덕분에 지루하지 않게 봤던 영화이고요. 정말 여름스러운 영화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바다 괴물에 관한 이야기가 좀
덜 설명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였는데 일단은 종족의 이름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제가 놓친 건 줄 알았는데 영화 다 보고 나와서 이제 설명을 찾아봐도 이 바다괴물의 그 종족의 이름은 뭐다 이런 게 딱히 안 나오고 그리고 이 괴물이 물 밖으로 나와서 물이 마르면 이제 인간의 모습으로 변한다고 했잖아요. 이 변신에 있어서도 조금 더 설명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려면은 루카의 할머니가 꽤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은데 모아나 있잖아요. 디즈니에서 나온 영화. 모아나에서는 할머니가 이제 모아나가 더 큰 세상으로 모험을 떠나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저는 루카의 할머니도 이제 보면은 막 루카에 뭐 윙크도 하고 루카를 변호해주기도 하고 되게 암시적인 말도 꽤 하고 그래서 아 그런 역할을 할 건가 보다 이 종족과 또 인간으로 변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설명을 해줄 건가 보다 하고서 기다렸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바다 괴물이 물 밖으로 나가면 두려움의 상징인 인간의 모습으로 변신하는 이유 그런 몇몇 디테일에서 좀 아쉬움이 느껴지기도 했는데 그래도 뭐 청량하고 햇빛 쨍쨍한 여름 분위기를 느끼고 싶을 때 가서 보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는 포토티켓 뽑아온 거에도 스티커를 좀 붙여서 꾸몄는데요. 포토티켓으로 고른 사진이 여백이 많은 그런 디자인이기도 하고 생각보다 좀 색깔이 진하게 인쇄가 돼서 그래서 금태랑 또 청박 테두리 스티커를 좀 꾸며봤는데 뭐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테두리를 싹 꾸미는 게. 네,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입니다. 아주 파랑파랑하죠? 저는 파란색을 좋아해서 네, 마음에 드는데 요즘 날씨 좀 그렇잖아요. 비가 오락가락하고 또 습하고 이런 날씨에서 벗어나서 진짜 쨍한 햇볕 아래에서 바다 막 파도 치고 이런 여름 분위기를 좀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영화관에 가서 보고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네, 무난하게 봤던 그런 영화예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3가지 문화생활 다큐를 보여드렸는데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뭐 대단한 미적 감각이나 어떤 솜씨가 있어서 아주 예쁘고 진짜 보기 좋게 꾸미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붙이고 싶은 거 다 붙이고 보는 스타일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다이어리를 꾸미고 있으면 잡생각도 좀 날아가고 스트레스도 좀 풀리고 아주 소소하게 짧은 시간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번에는 3가지 문화생활이 더해져서 더 뿌듯했지만 그래서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종종 이렇게 찍어보도록 할게요. 기회가 되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랜만에 다꾸 영상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빠이!